소리와 일치되도록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염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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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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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11월 24일 수요 마음 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를 공부합니다. 전광평 방향공사라는 주제로 전대원 교우가 강연하고 박세현 교우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전대원 교우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사단 전대원입니다. 올해 2월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SGI 서울보증이라는 회사에서 업무 지원 인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교사 강연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볼까요? 자, 지난 교사 시간에는 저축조합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원기 2년 8월 대종사께서는 저축조합을 창설하시고 이로써 허례 폐지, 미신타파, 금주단연, 근검저축 등을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저축조합은 원불교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내용은 그 다음 해인 원기 3년부터 시작하였던 전광평 방언공사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이 전광평의 모습이고요. 이제 맨 뒷장에 보면은 이제 전광평의 현재 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광평 방언공사 원기 3년 3월에 대종사 저축조합의 저축금을 수합하신 후 조합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떠한 사업이나 가히 경영할 만한 약간의 기본급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인 바 나으심 중에 일찍이 한 계획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생각해보라 하시고 길용리 앞 바닷물 내왕하는 간석지를 가리키시며 이것은 모든 사람의 버려둔 바라 우리가 어늘마가 논을 만들면 몇 해 안에 완전한 논이 될 뿐더러 적으나마 국가사회의 생산에 한 도움도 될 것이다. 이러한 개척 사업부터 시작하여 처음부터 공익의 길로 나아감이 어떠하냐 하시었다. 조합원들은 원래 신심이 독실한 중에 몇 번의 증엄도 있었으므로 대종사의 말씀에는 다른 사량 개교를 내지 아니하고 오직 절대 복종하였다. 이에 일제히 명을 받들어 오직 순이란 마음으로 지사불변하겠다는 서약을 올리고 다음 날로 곧 방언공사에 착수하였다. 조합원들이 공사에 착수하니 근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냉소하며 혹은 장차 성공치 못할 것을 단언하여 장담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 비평조소에 조금도 끌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더욱 내며 뜻을 더욱 굳게 하여 일심합력으로 악전고투를 계속하였다. 삼복성협에는 서위를 무릅쓰고 sak풍한설에는 추위를 헤치면서 한편은 인부들을 독촉하고 한편은 직접 흙짐을 져서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방언공사는 이듬해인 원기 4년 3월에 준공되니 공사기간은 만 1개년이요 간청 농토 면적은 2만 6천여 평이었다. 대종사 피땀의 정성 어린 새 농장을 정관평이라 이름하시니 이는 오직 대종사의 탁월하신 영도력과 구인 제자의 일심합력으로서 영육상전의 실지 표본을 보이시고 새 회상 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세우신 일대 작업이었다. 공사를 마친 후에도 조합원들의 노력과 고생은 쉬지 아니하였으니 넉넉지 못한 힘으로 근근히 준공하였으나 아직 굳어지지 않은 언의 뒷일과 4, 5년간의 해독으로 수년간 장농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해를 두고 조합원 외에도 육신과 재력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후원을 한 이가 적지 않았으니 특별 후원자는 유정천 등 18인이었다. 자,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본문 해석인데 설명에 앞서서 언제 어려운 용어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는 이제 둑이란 뜻이고요. 사량개교라 함은 대도정법과 바른 스승을 의심하고 저울질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헤아리고 비교하여 저울질한 것을 뜻합니다. 순일은 이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함이란 뜻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뭐 스승의 지도를 받을 때 또는 이 도가에서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사심,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마음 없이 오로다게 행한 것을 순일무사한 신심공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불변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함, 죽는 한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함,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일심합력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화합과 단결의 정신, 이 이제 원불교 창립 정신 하나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뜻이고요. 성념은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로 한더위라는 뜻이. 사풍은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온 찬 바람. 한설은 차가운 눈.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영육상전이 있는데요. 수도의 삶과 현실의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독은 이제 바다에서는 동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바닷물의 소금기를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교단 창립 초기,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길용리 마을 앞까지 들어오던 바닷물을 막아서 농토를 개간하는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중장비와 대규모의 자금 지원이 없다면 참 힘든 게 간척 사업인데요. 이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것을 이룬다는 계획은 일견 허황된 생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공사를 중단해야 됐고, 또 심할 때는 둑이 무너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둑이 무너질 위기 하면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팔산 김광선 선지님께서 제방 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온 것을 이제 목격을 하시고, 선지님께서 몸을 던져서 이 물구멍을 막았던 일이 있죠. 제가 이제 이 일화를 듣고 처음에 생각났던 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덜란드 운하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 아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서 이 네덜란드 운하 이야기를 듣고 참 거기 보면 소년이 살신성인 해가지고 둑을 이렇게 팔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화를, 그러니까 네덜란드 둑 이야기를 처음 듣고 참 소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화가 이 원불교에도 있어가지고 참 같은 원불교 교도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대종사님과 제자들 이외에도 방언공사를 함께 진행한 인부들이 많을 때는 하루 50여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품삯으로 나가는 돈도 꽤 되었습니다. 또 이웃마을의 부호 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간척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이제 그 일화를 소개한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대종경 서품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따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관평 방언공사는 가래, 삽, 달구지, 지게 등으로 그리고 또 사람의 손만을 이용해서 무려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되었으며 농토 2만 6천 평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땅에 소금 기운이 다 빠지지 않아서 준공 이후로도 4년에서 5년 동안 또 흉작을 거두면서 공공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에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을 해주신 여러 선지님들이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언공사로 확보된 농토는 또 이후에 1955년부터 또 3년간 재방언 공사를 했는데요. 이걸 다 거쳐서 도합 5만 3천 평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언공사는 교단의 초기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주었음은 물론 제자들의 신심을 더 굳게 다진 사업이었고 영육상전, 도학과 과학의 병행, 공익사업의 앞장서는 원불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대종경 서품 10장에서 대종사님하고 또 훈산 이춘풍 선지님께서 문답을 하셨는데 이 문답 부분에 잘 드러난 바입니다. 이 문답은 이제 원기 8년, 그러니까 1923년에 대종사님 모친이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영광에 가셔가지고 영사년 건설을 하는 일 때문에 잠깐 이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무렵에 방언답에 오셔가지고 대종사님과 주고받은 문답입니다.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중요 부분에다가 밑줄이랑 굵은 글씨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주의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본문 설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정관평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단이 이제 이후에도 고난을 겪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마음을 또 모아주신 또 후원자 18분, 이분들이 이제 본문에는 그러니까 별록 1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교사별록 1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명단을 제가 밑에 4번 특별 후원자로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대종사님하고 또 구인 선진님들의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밑에 정타원 유정천 대이사님 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종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그 삼타원 신정랑님, 신정랑 선지님, 이분은 이제 팔사님의 정토 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심타원 양하운님 같은 경우는 이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사모님이라고 흔히 불리는 대종사님의 정토시고요. 그 다음에 시타원 김순천님 같은 경우에는 삼산님의 정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구산 송벽조 선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종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되시는 정산종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가지고 준타원 이운회 선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종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며인데요. 네. 그 전에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이 영산 성지의 모습을 제가 지도로 따왔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 보시면은 좀만 내려주세요. 밑으로. 자, 밑에 보시면 좀 더 밑에까지 좀.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4개 하고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맨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터.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영산교당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대종사님 생가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 지도에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영산선악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저기 산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예전에 7살 때부터 7살 때 처음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이 옥녀봉인데요. 근데 진짜 지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정관평이거든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건데 옥녀봉이랑 여기 대종사님 생가를 보니까 진짜 명당이더라고요. 배산임수. 아무튼 이제 강연을 마치며로 돌아가면 이 교사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서 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이 정관평 방언공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자, 제가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실과 연결된 실용적인 종교란 점이었는데, 이 정관평 방언공사 사업에서도 이러한 생활 종교로서의 원불교, 이 생활 종교로서의 원불교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질 박세영 교우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정관평 방언공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원불교 교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연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입교한 계기하고도 맞물려서 더 공감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특별 유공인들 부분 해준 것은 더
디테일하게 해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관평 방원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한 달 만에 하니까 조금 이제 기억을 더듬어야겠죠. 지난 한 달 전에 했던 걸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은 없고 다 계획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저도 시간이 지나서 교사를 공부하면서 왜 대종사님께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공부하면서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때 내가 대종사였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한반도에 우리 조선의 땅 40%를 약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약탈을 했냐면은 조선에 있는 우리 민중들은 글도 잘 모르고 법도 잘 모르니까 지금 같으면은 세금 신고하라 그러면 인터넷에 다 뜨고 문자 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않고 그냥 특정 장소에만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신고해야지 자기 땅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했는데 신고를 못하면은 일본 총독부로 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작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 서류가 없으면은 신고하지 않으면은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경작을 실제로 하고 있어도 서류가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조선시대 자장농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소장농이 됩니다. 40% 정도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보시기에 종교라는 것이 혼자 깨달아서 혼자 고고하게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아픔,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종교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도 그 민중의 아픔을 보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원불교 깨달고 나서 저축조합을 만드시죠. 저축조합을 만드신 이유는 사업을 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네. 여기서부터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종교 창시자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교화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거의. 부처님도 그러셨고요. 네. 이슬람 창시자의 마호메트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네.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서 교화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잖아요. 힘든데 대종사님은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서 교화를 시작했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네. 삼촌을 교화하고요. 삼촌을 제자로 삼고 형을 제자로 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분들을 데리고 사업을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깨지는 지름길이 뭐예요? 동업하면 금방 깨지잖아요. 그죠? 네? 가족하고도 동업하면 깨지는데
동네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까지도 넘어서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싫네요. 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는 못합니다, 절대. 예. 근데 대종사님 하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원불교란 종교가 소천시대 개벽 종교라는 것이 말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이전의 종교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전의 종교는 어려운 말, 화려한 말, 이적을 보여줘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겠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행사했잖아요. 예. 무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그 분노를 표출해서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좀 거친 방법을 썼죠. 예.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쉬운 말로 하고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교화를 한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원불교 있지만 원불교가 아직은 소수 종교이기 때문에 교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런데 평범한 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교화를 했다. 고생을 가시밭길을 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금주, 그렇죠? 하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면은 절약하자. 예. 그래서 금주, 금연, 그리고 특별 노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쉬는 날 노동을 해서 그 번 수입을 저축하자. 그게 특별 노동이에요. 그리고 심히 밥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따로 빼서 쌀을 모으고, 예. 천재 폐지.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에 대한 아직은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천재, 옥황상제, 예? 옥황상제의 대리인이다, 대행자다라고 해서 제를 지냈어요, 하늘에. 그 제를 지낼 때마다 돼지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고 그랬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폐지했어요. 사람들의 인심이 조금 모이니까 천재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천재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화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200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면은 자기 걸 다 던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대종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400원이에요. 집 팔고 논 팔고 거기 책 보면은 집에 있는 요광까지 팔았다 그랬어요. 예. 다 팔았어요. 예. 내 거를 다 던져야지 제자들이 따라오죠. 그때 제자도 아니었거든요. 예. 내 걸 다 던져야지 따라와요. 예.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는데 나는 한 발만 걸치고 있는데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올인해라?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올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제 400원을 출연했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이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제 200원이 모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히 치밀하세요. 그러니까 예. 단계적으로 나가요. 예. 서두르지 않으시고 예. 그냥 확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확 사람들 땡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예? 차근차근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소송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의 버려둔 바라. 우리가 언을 막아 논을 만들면 몇 해 안에 완전히 논이 될 뿐더러 적으나마 국가 사회의 생산에 한 도움도 될 것이다. 이러한 개척 사업부터 시작하여 처음부터 공익의 길로 나아가면 어떠한가.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네. 다른 종교들은 어려운 말하고 이적 보여줘가지고 확 땡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막 미래 세계에는 후천 개벽 시대가 와서 어떤 세계가 벌어질 것이라는 유토피아를 막 얘기해요. 그래도 올까 말까 한데 언을 막자고 그러면 있는 사람도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대종사님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어언 막자 그러면은 거의 도망갈걸요. 네. 90% 도망갈걸요. 제가 보기에 95%.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교사에는 조금 약간 포장을 더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제자들이 오케이 안 했어요. 네. 심히 지당원 말씀이오나 이 앞에 간석지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면 적어도 근 10,000원의 경비가 필요하온데 이제 겨우 몇백 원의 약소한 금액으로서 어찌 가히 생이나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아니 이제 200원 모았는데 예? 합치면 600원이네요. 600원 모았는데 10,000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하냐. 예? 1억짜리 공사인데 지금 1,000만 원도 안 모았는데 공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당 짓는데 땅값도 없는데 땅살 돈도 없는데 교당 건축을 하자고 하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만사가 모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니 비록 금전이 없을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법인즉 그대들은 마음에 꼭 하겠다는 작정을 세운 후에 나에게 하겠습니다 하는 단언만 올리라. 그러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해라. 바쳐라. 네. 그랬더니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로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분들이 오직 명을 받들어 실행할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저축금으로 숯을 사드려라. 자, 대종사님께서는 깨우친 건 대각이에요. 네. 대소유무를 다 깨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만 밝은 게 아니라 일에도 밝으셔요. 그러니까 숯을 사신 거예요. 판세를 읽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돈을 거둘 줄만 알지 돈을 노동을 통해서 버는 종교고 투자를 통해서 버는 종교 봤어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 대단하세요. 네. 전략에서 200만 원, 200원 모으고 1억이라고 한다면은 200만 원 모으고 대종사님께서 조합장이에요. 400원 내셨어요. 집에는 요강까지 팔았다고 돼 있어요. 예. 아까 우리 특별 요공인 정토님 나오셨잖아요. 좋아서 냈을까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몰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상의하지 않고. 예. 거기 보면 있어요. 예. 정토님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보면은. 예. 대종사님 400원. 그리고 이웃마을 김부자한테 400원 대출 받아요. 예. 그래서 1,000원 모읍니다. 10,000원짜리 공사인데 1,000원 모아요. 예. 근데 영광이 이런 땅이에요. 길령리가. 조선시대가 살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살기 어려운 데가 길령리예요. 네. 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 사람들은 나무배다가 땔감 팔고 숯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선진포나 강변 나루가 숯이 많이 거래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건사에 보면은 25전에서 30전에 구입해서 25원 정도에 팔았다. 예, 25원이 2.5원 이 정도에 팔았다. 예, 3원 정도에. 10배잖아요. 10배인지는 모르겠으니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게 해서 8,000원에서 9,000원 자금 확보했다. 그러니까 1,000원이 8,000원, 9,000원 됐으니까 7, 8배 뛴 거죠. 예. 그럼 대종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투자를 했다. 예. 주식에 따진다면은 안전하는 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데만 투자했다 이게 아니라 한 번만 딱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8,000원에 9,000원의 자금을 확보하시고 방언공사에 들어갑니다. 방언공사 하실 때 서약서 2통을 작성합니다. 한 통은 천지 허공에 그 사유를 고백하고 한 통은 조합에 보관을 해요. 네. 대종사님이 엄청
치밀하고 계획적이시고 꼼꼼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은 이게 전문이 아니에요. 예. 대체 흐름은 이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공익을 위한 일인데,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맹세를 어기면은 큰 죄를 받겠다. 진리한테도 받을 거고, 같이 하는 동지들한테도 죄값을 받겠다. 이 내용이에요. 큰 흐름은. 우리들은 다행히 대도대덕의 초창시대를 당하여 외람이 단원의 중한 책임을 맡은다. 마음은 한 사문에 바치고 몸은 공중사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공사를 착수하오니 오직 8몸이 한 몸이 되고 8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욕고락의 진퇴를 같이하며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 혈심서약하오니 천지신명은 이때는 법신불이 없죠. 네. 천지신명은 일제히 통촉하사 만일 이 서약에 어긴 자 있거든 밝히 죄를 내리소서. 불법연구의 창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뒤에 더 있어요. 이건 한 절반도 안 되는 건데 앞에 좀 더 있고 뒤에 더 있어요. 뒤에는 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도 큰일이 있으면 봉고식을 하잖아요. 네. 진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18년에 시작을 해요. 옥녀봉 아래 이 방언공사 하려면은 현장 사무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무소가 구간도실이에요. 네. 현장 사무소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주막을 이용했어요. 현장 사무소를. 그런데 그 너무 좁으니까 구간도실을 만드는데 구간도실을 만든 목적이 그거였어요. 조합원 현장 사무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썰물 때는 물이 빠질 때는 제방을 축조해요. 낮에. 그리고 만조 때는 물이 들어올 때는 밤에는 조합원을 건축해요. 엄청 힘들겠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는 방언공사하고 밤에는 조합원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8사람들이 조합원이자 단원이었어요. 지금 안암교당에서 사업부하고 단이 같이 있잖아요. 대종사님 방식이에요. 종교에 공부하러 와서 우아하게 설교만 듣다가 우아하게 어려운 말 서로 좀 하다가 우아하게 서로 약간 어려운 말로 위로 좀 해주고 포장 좀 해가지고 조금 고급 단어로 너는 마음이 어때서 이래 해가지고 우아하게 위로만 해주고 가면은 공부가 잘 된 걸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경계 하나 줘보면은 잠도 못 자고 마음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하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고상한 게 아니거든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공부는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 치열함은 현실 경계에 닥쳐봐야 돼요.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부에서는 활동을 안 한다? 안암교당에서 청년들이? 그럼 대종사님 그건 공부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엉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우아하게 설교만 듣고 가겠다? 고상하게? 그러고 나서 조금 힘든 사업부들하고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설득도 해야 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설교 듣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그 들은 걸 가지고 현실 경계에서 하는 건데 우아하고 고상하게 설교 시간에 앉아서 듣고 우아하고 고상한 말로 회화만 하고 가겠다. 그건 이제 엉터리 공부죠,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고 자녀를 낳으면 더
철이 들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양도인 회장님 같이 책임자가 되면 더 성장을 해요. 네. 그게 진짜 공부예요. 네. 설교는 진짜 공부, 입문 정도지 진짜 공부는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거 사실. 그래야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성품이 단련이 되고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요. 네. 사람들하고 좀 시달려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 공부 정도를 알아요. 네. 억울한 소리도 들어보고 시비 가운데 엄청 시달려야 돼요. 네.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저도. 네.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방언공사하면서. 네. 많이 싸웠어요. 대종사님을 간본 사람도 있었어요. 대종사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네.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만들고 나서 네. 구관도실도 이제 완성이 돼서 그 안에 상량문을 쓰시죠. 상량문이라는 것은 이 집이 어떠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건데 사원기 1월 직춘추법녀 송수만목 여춘잎 계약천복 생우명 해석하면은 천지의 뚜렷한 기틀에 음양 두 기운이 순환무궁해서 오랜 세월에 큰 법을 마련한다. 네. 사라는 것이 이제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뭘로 만드냐? 원기, 뚜렷한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사원기. 뭘로? 1월로. 1월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해요. 해와 달이 돌면은 시간이잖아요. 또 1월은 음과 양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춘추, 짠다는 거예요. 춘추의 법렬을. 예. 춘추의 법렬한 것은 시간이니까 망고에 이루어질 큰 법을 짠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내가 큰 법을 후천개벽시대의 큰 법을 짠다 이거예요. 깨쳐서 송수만목 여춘잎 계안천목 세우명이라는 것은 솔은 일만 나무에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솔이 모든 나무들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시내는 일천봉우리에 가는 비를 합하여 소리치며 흐른다. 그러니까 방언공사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후천시대의 종교는 겉만 번지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소리, 화려한 소리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의 어려움과 복잡함과 갓난함을 직접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앞으로의 후천개벽시대의 종교인데 화려한 종교가 아니라 현실적인 종교인데 그 종교가 원불교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앞으로 많은 종교들이 나타날 텐데 이 종교의 심판기 사람들이 겪어보면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시대에서도 시대가 어떤 종교를 원하는지도 알게 돼요. 말만 화려한 종교,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게 그거예요. 솔은 일만 나무에 남은 봄을 거둬 서 있고 결국에 남는 종교가 무엇이냐? 내가 만든 원불교는 이 종교, 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 종교 심판기에 그 당시에 종교가 엄청 많았죠. 결국에는 우뚝 솟을 것이고 일천봉원에 가는 비가 서로 모여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앞으로 펼칠 회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신 거고 그 후천 개벽 시대의 종교로 가는 일대 사건이 방언공사예요. 방언공사. 근데 방언공사가 저는 원불교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저축조합도 처음인 줄 알았는데 저축조합도 이미 많이 있었고 이런 간척사업이라고 하죠. 간척사업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고려시대 때. 그리고 간척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강화도예요. 강화도는 숙종 때 군사 11만 명이 간척사업을 해서 천섬을 나올 수 있는 그 땅, 여기 지금 옆에 사진 보이죠? 그래서 간척사업의 대표적인 데가 강화도입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간척 사업이 어땠냐고 보면은 1911년도에 한 80건 정도의 간척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근데 소태산 대종사가 방언공사할 당시가 1918년에는 1149건이에요. 누적 건수죠. 누적. 예. 1149건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이때 했던 방언공사는 대부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이 대종사님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서 많이 했죠. 그래서 1918년도에 전남 지방에도 그 한 해에 114건의 간척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종사님이 계신 길룡리에는 잘 몰랐어요. 간척 공사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방언공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국어사전에. 한자 사전도. 방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방언 알죠? 사투리, 지역말 그거밖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대종사님 당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방언이라는 말. 방언이라는 것은 둑을 막는다는 건데 신조어예요. 신조어. 없어요. 예. 없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길동의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 방언이라는 간척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을 끌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 하신 분이. 대종사님이 방언공사할 때, 길룡리에 있는 주막에만 모이면은 사람들이, 저축조합에 대한 뒷담화를 했대요. 거의, 예. 하면서 이렇게 놀렸대요. 옥녀봉에 박을 심고, 촛대봉에 대를 심세, 바다마가 갑해 신망, 저 불쌍한 조합군들, 옥녀봉 박을 따다 박작 차고 빌어먹게, 촛대봉에 대를 끊어 집행 짓고 벌어먹게. 예.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막에만 가면은 다시 저축조합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이제 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옥녀봉하고 촛대봉 어불교하고 관련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옥녀봉에다 박을 심어서 그 박을 가지고 빌어먹으러 다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촛대봉에다가 대를 심어서 빌어먹으러 다닐 때 지팡이 짚고 박 차고 빌어먹으러 다닐 거다. 불쌍하다. 이 노래가 이렇게 유행했대요. 네, 그 당시에. 이 선진님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큰 공부는 현실 속에서 하는 거고, 일 속에서 하는 거고, 시비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3종 세트가 있어요. 예. 시비 속에서 해야 돼요. 예. 회장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비가 듣게 되거든요. 시비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하면은 더 이상 공부가 늘어나지 않고, 예. 일을 맡지 않고, 예? 이론적으로만 공부해도 우물 안에 개물이고 온실 속에 화초고요. 예. 큰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비 속에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으로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실제 썼던 거예요. 예. 저 지게에다가 흙을 져서 저 삽으로 해가지고 26,000평의 농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조수간만이 심해서 한 달 중에 사리 때는 이제 그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할 때예요. 그때는 보름간은 이제 땅이 질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조금 때라는 것은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좀 약할 때.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보름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50명이나 되는 이제 인부를 고용해서 했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 50명을 1년 가까이 고용해서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이 찾아와요. 예. 대종사님한테. 그래서 자금난이 찾아오니까 이제 대종사님 그 제자분들이 김성구, 네. 삼사님일 거예요. 예. 김성섭이 8사님이고 김성구, 예. 3사님이신데 자기가 있는 돈도 다 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거기다가 조합원이 돈을 내요. 예. 근데 공사가 길어지니까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와서 김성구 우리 삼사님을 데려다가 때려요. 예. 아버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예. 맞아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자금난을 해결을 해요. 예. 제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한 거죠. 그 자금난을 조금 극복하고 나니까 개척 허가권 분쟁이 생기네요. 예. 옆에 있는 부호가 공공기관에 연주를 이용해가지고 허가권을 명의를 바꾸려고 해요. 그랬을 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생각으로만 노력하자. 예, 이렇게 했죠. 앞에도 우리 원불교란 종교의 시작을 공익사업으로 시작하자고 돼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공익을 우선해서 시작하면 어떻겠냐. 예? 이게 이제 정관평의 핵심이에요. 공익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분쟁이 생기니까 공중을 위하는 생각만 있으면 해결된다. 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 허가가 어차피 나라 땅이잖아요. 대부 허가가 1919년 9월 16일에 납니다. 나고 대부 기간은 1925년 12월까지 하고 매년 4원씩 내서 161번째로 국유 미간지 대부 허가가 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죠. 사진에 보면 이제 큰 언답이 있고 작은 언답이 있어요. 영산 선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위쪽에 작은 언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큰 언답이 있죠. 큰 언답이 한 19,917평, 작은 언답이 6,565평 해서 총 한 26,000평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736원님이 제안으로 해서 바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가 글을 쓰죠. 오래 갈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명바위예요. 네. 정관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관평이 26,000평이 만들어져요. 네. 그 정관평이라는 것은 이 정관이라는 것은 중국 당나라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의 연호예요. 정관. 예. 근데 이제 그 당나라 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이 요순시대 다음으로 태평성대가 있었다라고 해서 정관에 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본떠서 우리 원불교의 이 간석지가 그것처럼 정관의 치처럼 태평성대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바라는 마음에서 정관평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정관이. 예. 뭐 바르게 본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관의 치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논을 이제 하고 나니까 자,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는 분쟁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은 부모가 돈이 생기면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 정관평 땅이 26,000평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땅 중에 좋은 땅하고 안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좋은 땅을 가지고 싶고 안 좋은 땅은 놓고 싶은데 대종사님께서 딱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을 칠 때 염독이 많고 토품이 좋지 못한 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참 동지다. 그러니까 정관평을 땅을 가지고 이제 나눌 때 안 좋은 곳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동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팔사님께서 좋은 땅이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딱 내가 가지고 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땅이 날씨가 안 좋아서 좋은 땅이 해독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와 같이 작은 경계에 공정한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엄연히 사사한 욕심에 끌리게 된다면 장차 큰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찌 그 공심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게 되리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팔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땅을 딱 마음속으로 사심을 두니까 그 땅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자들하고 공유를 하고 나서 사심이 생기면은 이렇게 무서운 과보가 생기는구나 서로 알게 돼요. 하고 나서 4, 5년간 제방을 보수하고 염독이 없어져서 5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수확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 정관평을 하면서 대종사님이 이 방언공사를 하려던 의미가 뭐였느냐. 대종경에 나오죠.
첫 번째,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보려고 했어요. 예. 종교기관에 오면은 좋은 설법 듣고, 이적을 보고 싶은 건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조소를 받았잖아요. 예? 놀렸잖아요. 그 조소 가운데서도 신심을 유지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지. 예. 이거 하나 해보면은, 끝까지 시와 종을 열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복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정관평 방언 공사를 하면서, 복이 어디서 오는지. 예? 직접 내가 노동으로서 인을 심었을 때 과가 온다는 이치. 복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노동을 통해서 오는 이 복록에 오는 근본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함께 일을 하면서 제자들끼리 많이 다툼이 있었대요. 그랬을 때 단체로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람들 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서 솔송하는 법이 골라져요. 단련이 돼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어려움을, 이 방언공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 훈련된 것으로 그 다음에 법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관평이라는 것을, 이 방언공사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개벽 시대에 맞는 종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영육상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공익으로 시작해서 공익을 도움 주는 것에서 초점을 두고 하고 자연스럽게 설교나 이적을 통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영육상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종교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공사의 의미를 단순히 땅을 하나 더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후천개벽 시대에 맞는 종교의 행위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 그 시작은 공익으로 시작했고 공익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방언공사의 의미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다를 막으셨는데 여기는 바다를 보고 왔네. 잘 봤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오늘 교사 정관평 방언 공사를 공부했습니다. 대종사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합력으로 이루어진 정관평 방언 공사를 통해 영육상전과 일심합력의 회상창립 정신을 보여주고 회상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세우는 역사적인 일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정신을 깊이 새기며 앞으로 저희들의 교화 사업도 영육상전 일심합력의 정신으로 해갈 것을 다짐하오니 나날이 진급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정전을 다시 공부합니다. 정전 일상수요법 7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정관평 있는 거 알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유기농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 어디서 사드세요, 여러분들? 오늘 동기 교무랑 통화를 했는데 올해 쌀이 역대급으로 맛있답니다. 홍보를 하더라고요. 더 먹으라고. 영광에 전화하시면 방금 도정한 쌀을 보내줍니다. 그 은혜로, 100년 전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 유기농 쌀을 지금 먹고 있고, 대행사님과 제자들의 은혜가 참 큽니다. 저희들도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수요마음공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공고 잘합시다.